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이 콜롬비아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사건은 아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쪽 남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갈 만한 사건이라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얼마 전이죠. 경찰관 한 명이 총기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대낮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됐어요. 이제 콜롬비아 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의 경위가 뭐냐? 이제 경찰관 둘이서 이쪽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두 명이 타고 가는 애들이 좀 거동이 좀 수상했대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복장이 뭐였냐면 이쪽에 택배해주는 애들, 한국에 뭐죠? 배달의 민족인가? 그런 애들 같이 이렇게 그런 복장을 하고 두 명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이상해서 잡았대요. 더군다나 거기가 은행 앞이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검문해가지고 가방을 뒤지는데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나 보다 했는데 뒤에 조그만 가방이 있어. 거기를 보자고 그랬대요. 근데 얘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그걸 꺼내면서 거기서 총을 꺼내가지고 경찰관을 그냥 바로 앞에서 빵 쏜 거예요. 빵 쐈는데 이 경찰관, 다행히 이 옆에 있던 경찰관이 굉장히 반응을 빨리 했어요. 빨리 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좀 피하면서 바로 총을 쏴가지고 총으로 쏜 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고, 그리고 한 명 타고 있던 애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명이 도망가는 거를 총을 쏴서 다리에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혔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남미에서는 뭐 흔하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두 명의 애들이 콜롬비아 내에 있는 베네수엘라 애들이에요.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미 전체에서 베네수엘라 난민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특히 페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그 차별이. 근데 이제 콜롬비아도 있긴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이제 일부 사람들한테 이제 잔잔하게 퍼져 있는 상태인데, 요번 사건을 계기해서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경찰관이 죽은 그 자리에는 헌화소, 꽃다발로 있는 장소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고타 시장에 발표를 했어요. 치안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베네수엘라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치는 보고타 시내에 검문 검색하는 장소를 30개소 이상을 훨씬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 검문 검색하는 장소에서 이제 뭐 불법 무기나 서류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검문 검색하겠죠. 자, 그런 장소를 30개 이상 더 늘리겠다. 자, 두 번째. 앞으로 콜롬비아 내 수입하는 물품 중에 무기로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총뿐만 아니고 무기로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든 거에 대한 거를 수입 통제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는 베네수엘라 그 사람들이 이쪽 택배 복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토바이 강도의 대부분 택배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통계상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나 택배에 관련된 어플을 이용하는 회사나 택배를 고용하는 업체들은 그 택배 기사들한테 모든 법적인 서류를 다 구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체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범죄 경력 증명서가 요청을 해야 되고, 어디 거주하는지 이런 걸 다 정확한 서류를 받은 다음에 고용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위반하는 회사들은 초반에는 벌금 물고, 두 번째는 영업 정지까지 시키겠다라고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 택배업을 하는 친구들은 신분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분증 발급해 주는 거 번호를 조끼, 헬멧에다가 다 인쇄를 해가지고 다녀야 된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택배업을 하는 그런 애들은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물건 배달해 주는데 왜 두 명이 앞뒤로 타야 되느냐. 왜냐면 요번에 걸린 애들도, 앞뒤로 두 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두 명이 타는 거는 금지다. 무조건 한 명만 타고 다녀라. 배달하는데 두 명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과테말라 있을 때도 그 조치를 취했었어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택배업을 하는 애뿐만 아니고 오토바이 자체에서는 뒤에 못 태우게 했어요. 왜냐면은 오토바이 대부분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애들이 총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차량을 쫓아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이 총을 꺼내가지고 난사해버리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뒤에 타는 애들이 여자 핸드폰 같은 거 다 탁 날치게 하거나, 그리고 뒤에 타는 애들이 내려가지고 강도지 타고 물건 뺏고 다시 타고 도망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뒤에 타는 애들 2명이 타면 전혀 위험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택배 파는 애들은 2명 못 타게 한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일정 구간에서는 2명이 못 타게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요번에 조치는 택배 파는 애들은 2명 못 탄다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시장은 잘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이런 택배 기사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업체들은 택배 기사들이 대기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 화장실도 있고 대기하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발표한 거는 택배업을 하는 오토바이 가지고 가는 애들만 뿐만 아니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하는 애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얘기는, 자, 니네들 사람들 고용하면 회사에서 장소 고용하고 일할 장소를 만들어주고, 실장소 만들어주고, 화장실 다 주지 않냐. 걔도 이런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 당연히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보고타 시내에 자전거 가지고, 아니면 오토바이 가지고 일하는 애들이, 갈 데 없으니까 공원에 모여가지고, 열댓 명씩 모여가지고, 우르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지나갈 때 조금 살짝, 겁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치들이 왜 베네수엘라 애들한테 피해를 많이 갈 것 같냐면은, 지금 통계 데이터는 없어도, 이쪽 자전거 가지고, 혹은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업을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애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늘었어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더군다나 한국도 배달의 민족 엄청 늘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배달업이 굉장히 커졌고, 또 그쪽으로 특히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베네수엘라 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베네수엘라 애들이 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50%밖에 안 돼요. 50% 이상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의미가 서류가 없이 다 미입국대에 들어서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일하고 싶으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듯이 정식적으로 다 등록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일을 얘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진 상황이 됐죠.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불법으로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죠. 수면으로 다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베네수엘라들이 피해를 많이 받겠지만은, 그래야지 서로 간에 어느 합법적으로 하는 게 또 정부에서는 통제도 할 수 있고 본인들도 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콜롬비아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건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이게 베네수엘라들을 차별로 가는 그런 전반적인 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한두 건 더 사건이 베네수엘라 난민에 생긴다면 아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깊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외에 보고타 시장은 250억 페소, 그러니까 약 한 800만 불 가까이 정도를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경찰들 무전기 구입하는 거하고 CCTV 구입하는데 바로 올해 투입을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는 UN 기구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게 최소 10만 명당 300명의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타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약 200명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약 1,500명 정도 경찰을 더 충원할 거고, 내년에 또 한 2,000명 정도 더 충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쪽 치안하고 또 이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난민이 좀 더 차별에서 학대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안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게 좀 콜롬비아 내에서 좀 굉장히 큰 사건이 돼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서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영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